자,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18번으로 들어온 전화들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연결된 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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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제가 그 송파구 거여동 거여 2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앞으로 전망하고 예. 제가 그 옆에 그 거여 2-1구역 롯데캐슬 거기 네.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 분양 또 받으시려고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전망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러면 거여에 있는 롯데캐슬에 대한 전망 궁금하시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예, 저희 지금 거여 2단지 아파트 전망하고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지금 거주 중인 곳 거여 2단지 거기는 몇 평인지 알 수 있을까요? 평수. 예, 37평입니다. 37평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먼저 질문하신 거 이제 거주 중인 곳들 먼저 살펴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괜찮다면 이제 나중에 분양권 또 매수 희망하시는 롯데캐슬에 대해서도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예, 바꿔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예,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예. 거여동 거주하시고 지금 2단지 거주하시고 거기에 대한 전망이 예. 궁금하시고 지금 예. 거여 2-1구역 또 진행하는 곳이 또 궁금하신가 봐요. 분양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곧 분양 예정이잖아요. 예. 제가 거기를 분양을 받아서 입주를 했거든요. 아, 그 예. 2단지를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올해도 되고 해가지고 네. 근데 지금 현재 거여 2단지는 지금 누구 명의로 돼 있으세요? 제 명의로 돼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청약이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청약 통장 가입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예, 제가 한 17년 정도. 오래되셨네. 됐습니다. 오래되시긴 예. 했는데 지금 청약 제도가 작년에 바뀌고 해가지고요. 이제는 예. 무주택이 아니면 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가점제로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가점제로 진행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예. 청약은 할 수 있는데 이런 워낙 인기 지역이다 보니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아무튼 2-1구역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좋은 데죠. 그래서 인근 지역이니까 같이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예. 2단지에 대한 앞으로 전망은요. 지금 살기 좋으시잖아요. 예, 살기는 좋습니다. 예, 아주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져요. 그죠? 네? 주변에 더 좋아. 이 거역 바로 옆에 붙어서 거역 예, 단지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더 좋아지죠. 왜냐하면 지금 위례도 밑으로 이만큼 들어와 있고 또 지금 북위례 그 옆으로 다 붙어 있는데 지금 공급하잖아요. 예. 예, 한 5천 세대 또 들어올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역 위쪽으로 해서는 2-2구역, 1구역이 또 입주를 할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향후에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새로운 것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바로 옆에 지금 아직 입주한 것들이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아파트들이 바뀌면서 생활 인프라, 주거 인프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살기 좋은데 지금 조금 있으면 이 주변이 다 정리가 되니까 더 좋아지겠죠. 그죠? 예,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들어오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쪽에 지금 북이래 같은 경우에도 한 5천 세대 들어올 거고 또 거여 2-1, 2구역들이 또 그 세대 수가 꽤 되고 또 이 마천도 향후에는 또 그 재개발로 인해서 또 입주 물량이 생길 것이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주변이 좋아지면서 여건은 굉장히 좋아지는데 정리가 되면서 인프라가 좋아지는데 비해서 신축이 들어오고 나는 자꾸 연차가 거여 단지는 연차가 계속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구축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거주하는 곳 인근에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면 나는 연차가 좀 오래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좋은 점이 없어요, 한동안. 근데 제가 여기를 괜찮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이 마천 지금 거여 2단지 요 입지가 역하고 초역세권에 있어요. 지금 이 지도로 보시게 되면.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위례 신도시들이 다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위례 신도시에는 아시다시피 위례 신도시 가격 비싼 거 아시죠?
뭐 여기 예, 예, 알고 여기 뭐 지금 뭐 20평대 같은 경우에는 뭐 8, 9억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이 평당가가 높은 데거든요. 그런데 위례신도시의 가장 큰 난점이 뭘까요? 지하철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우리 단지는 오래되고 좀 연차가 되긴 했지만 바로 거역 역세권에 있어요. 그러면 위례 신도시의 이 교통망이 없는 이런 어떤 단점을 얘는 어떤 그 장점으로 갖고 있는 거거든요. 거역 2단지는. 그래서 이 초역세권이라는 입지 자체가 이 주변에 어떤 변화되는 새 아파트들하고 봤을 때 똑같은 가격을 갈 수는 없지만 얘의 지금 단점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 조금 보유하는 게 더 좋겠다. 지금도 어느 정도 많이 올랐죠? 예, 요 근래 뭐 좀 올랐습니다. 많이. 네. 예.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어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위례라든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가격 차이가 굉장히 있고요. 지금 앞으로 지금 저기 뭐야 북위례 같은 경우도 분양하게 되면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업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천동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연계되면서 거여 단지들 거여 뭐 2단지 1단지 뭐 주변으로 다 괜찮아질 거로 좀 보여져요. 그거는 바로 초역세권의 입지에 있어서 절대 입지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대로 지금 이 모든 아파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거여 아파트 요 근처인데 이 위례 신도시가 있는데 아마 다른 아파트가 여기 뭐 좀 외곽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단지들은 새 아파트가 앞에서 입지를 딱 차지하고 있으면은 결국 이건 보유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거와 정반대 입지에 있어서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고요. 2-1 1구역, 2구역, 이 거여 2-1, 2구역도 이거 바로 위잖아요. 예, 예. 예, 이거 바로 위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입지의 차이는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지금 이 거여 마천 뉴타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송파 이 아래쪽 위례 신도시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한 블록이 되고요. 위에 가밀지구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가치는 굉장히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송파의 마천동, 거여동 이런 쪽이 강남권에서 변방처럼 보이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향후에는 동남권 주거벨트로 굉장히 좀 좋은 곳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분양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요즘엔 가점제이기 때문에 분양 받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해 보시고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거여 2단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 요 정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두 가지 다 전망 좋았어요.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 송선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시청하시면서 또 내 지역도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앞서서 송파, 거여도 살펴드렸는데 우리 모든 지역들 다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참여하시면 가능하십니다. 02-1638-3918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또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예, 그 비산동에 평촌 레미안 프루지오라고 예. 신규 분양한 그 아파트의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망 궁금하시고요. 혹시 몇 평대가 궁금하신 걸까요? 85제곱미리가 궁금합니다. 85타입이요. 85면 한 35평, 4평 정도가 예, 되겠네요. 옛날 걸로는 34평형. 34평. 그래요. 좋습니다. 네네. 예, 이곳에 대한 전망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기 그 지금 최근에 분양하고 그런 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아, 그래요? 당첨이 되셨어요? 네, 네,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이 되셨어요. 예, 그래도 네. 경쟁률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분양 받으신 거는 잘한 것 같고요. 뭐 네. 대충 뭐 이 동네 거주하세요? 평촌 쪽에?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자, 일단은 이렇게 보시죠.
지금 이 평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아시다시피 평촌이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일단 연차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나이가 좀 많은 단지잖아요. 전체적으로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죠? 네네. 연차가 네, 높아요, 주변이. 그런데 문제는 평촌이 그래도 그 수요층이 많은 이유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다른 데도 뭐 좋은 데들이 많지만 여기 굉장히 선호도가 많거든요. 또 얘네들은 강남권에서 그 접근성이 좀 가깝잖아요. 일단 과천으로 해서 내려가니까 요런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평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연차가 높다 보니 평촌 지역 자체가 평촌의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들 새로 이렇게 공급되는 이런 것들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래서 네네. 지금 이 분양한 이 입지 전반적으로 입지가 이렇게 아주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 다 뭐 고려를 해가지고 완벽하게 지금 갖춰진 단지는 아니지만 한 가지만 놓고 봤을 때 우리 이 주변의 어떤 연차를 봤을 때 앞으로 희소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은 잘 받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분양가가 제가 그 뉴스에서도 한번 봤었는데 2천만 원대가 넘는 걸로 아는데 분양가가. 그죠? 네, 안양에서 최고가로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뭐 2천만 원이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 넘게 분양을 했는데 이 분양가가 조금 그 발목을 좀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서울 지역도 지금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 그래서 당분간 뭐 올해 뭐 내년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입주 시점 가잖아요. 입주 시점 가면 평촌에 있는 아파트들은 더 연차가 1, 2년 더 올라가잖아요. 2, 3년. 그죠? 네네. 예, 그런 거에 봤을 때 신축이 그 비교적으로 더 없어요.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분양가 자체보다는 플러스로 알파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를 본다 그러면 이런 어떤 선택이 나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예, 그 정도 이렇게 실거주 목적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보시고요. 지금 분양가에 대해서 조금 높은 듯하긴 한데 이런 시장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 보면 앞으로 이 아파트는 몇 년 후에 입주기 때문에 입주 시점 가서 어떤 분위기는 굉장히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신규 공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서울도. 근데 이런 평촌 지역도 그런 어떤 의미를 좀 같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3년 후 정도까지 조금 여유 있는 마음으로 보시면 지역 내에서 뭐 여기 뭐 센트럴 그 아파트라든가 더샵 있죠. 뭐 이런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주도해 갈 수 있는 입지는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분양 잘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입주 시점까지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또 고민 하나 더 해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베테랑 전문가 송성문 대표와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지금 그 전세 살고 있는데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전세를 가야 될지 고민이 돼서 지금 네, 살고 있는 곳에 지역적으로. 대해서 그러면은 지금은 매수? 네, 성북구 도남동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한신한진 아파트 전세로 들어갈지 네. 매수를 할지 33평을 매수를 할지 아니면 투자 가치가 좀 떨어지면 그 근처 어느 아파트가 좋을지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곳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 이제 사는 그 곳에 옆에 더샵 아파트를 살고 있어요. 아, 지금. 그럼 더샵 네, 아파트에 네. 살면서 여기를 좀 보고 계셨나 봐요. 네네. 네. 좋습니다. 학부 때문에. 네. 그래요. 이제 거주를 목적으로 또 보고 계시는 거니까 좀 꼼꼼히 더 네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그럼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들어보는 게 굉장히 젊으신데 학군 이러니까 네.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네. 현재 그 근처에 살고 계시고 네네. 한신한진 아파트 동서문동 옛날에는 동서문동이라는데 어쨌든 도남동 네네. 한신한진 아파트를 네. 지금 그쪽으로 가기는 결정을 하신 거예요? 네. 아직 거기 확정된 건 아니면 아니고? 확정은 아니고 아, 왜냐면 예. 네, 근데 거기를 꼭 가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 추천해드릴게요. 그래요? 네, 그리고 네. 아이가 지금 몇 학년이에요?
얘가 지금 6살인데 아, 이제 곧 학교를 들어가니까? 올해 이사를 해야 돼서 아, 예.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가 단지 예. 내에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런 건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쭤본 건 지금 현재는 무주택이시죠? 네네. 예. 무주택이신 상황에서 집을 사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네. 왜 그러냐면 청약 통장에 있거나 이렇다 그러면 또 활용을 해서 해볼 수 있는 좋은 지금 기회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근데 어쨌든 청약 통장으로 해서 분양을 받든지 집을 사는 네. 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조정기구 막 그러잖아요. 뭐 가격이 더 떨어지길 기대하고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오랫동안 시장에서 20몇 년째 좀 있어 보았을 때는 이게 막 급하게 막 급락을 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네네. 얘기냐면 경제 여건상 좀 조정을 받아야 될 곳은 분명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네. 거품으로 올랐던 데 있죠. 이런 네네. 데들은 조금 받는데 뭐 네. 입지 여건이 좋은데 이런 데들은 그렇게 뭐 거품이 끼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조정폭이 작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네. 뭐 내 집을 주거 안정 측면에서도 집을 사는 건 맞는데 일단은 제가 왜 여쭤봤냐면 꼭 여기가 아니라면 뭐 다른 쪽이라도 좀 그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또 그 얘기 네네. 드리겠지만 일단은 동서문동 한신한진 아파트 이 도남동 여기 아파트 자체는 실거주하기에는 아주 좋은 데예요. 네네. 뭐 요 근처에 사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이거 네. 분양 때부터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재개발할 때 제가 좀 많이 그 관여를 했었어요. 90년대 초반인데. 근데 아무튼 네. 그런데 굉장히 그 당시에 여기 아파트가 인기를 끌었던 거는 대규모 단지에 또 한 가지는 뭐 여기 대형 평수도 굉장히 많거든요. 60평대 네, 이상.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어떤 소형서부터 구색도 잘 갖춰주고 너무 이런 것들이 인기가 많았는데 문제는 여기가 구릉지야 너무. 그죠? 네. 지대가 높아. 맞아요. 북악산 바로 밑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교통에 대해서 뭐 이 그림상으로는 성신여도 있고 여기 가깝긴 하지만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네. 저 뒤에 동들은 더 힘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 가격들이 이렇게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기대했던 네. 것보다. 그래서 네. 제가 실수요자들이 가격대도 이렇게 가성비라고 하죠.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면에서 하는데 만약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비율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네.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 네네. 얘기는 뭐냐면 실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가격이 뭐 떨어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 변동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네. 현재 그 가격에서 특별히 오르지도 않지만 특별히 내리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보합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특별히 여기 뭐 네. 호재가 이렇게 가격을 끌어줄 만한 게 없어요. 더군다나 네네. 얘도 벌써 연차가 지금 90년대 초중반이니까 뭐 한 20년 차 이상 되잖아요. 네네. 그죠? 20년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네. 그 정도 됐을 때는 앞으로 향후에 몇 년 더 거주하신다 그러면 좀 나이를 좀 많이 먹는 아파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본인은 이 초등학교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예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걸로 이렇게 보여져서 꼭 그 매수가 네네. 아니라면 만약에 네. 여기 전세로 가셔도요 다른 네. 쪽에 집을 사놓는 건 나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여기를 자금은 전세를 가고 되세요? 다른 데다, 네? 자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거기 지금 동서문동 그 도남동 한신한진 30평대가 매매 얼마 가나요? 지금 매매 한 6억? 6억 선이요? 예, 그 정도 6억 안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제가 지금 자금은 네. 네. 지금 거기가 전세가 한 3억 6천에서 8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자금은 한 4억, 현금으로 4억 좀 넘게 아 갖고 그래요? 그럼 있고. 집을 사실 수 있으면 지금 요번 올해 타이밍상 잘 잡아보시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네네. 네. 뭐 지역이 많아서 뭐 저 인근 지역으로 보면 네. 자 이렇게 보면 그 저 기름동 그 기름 뉴타운이라고 이 근처 아시나요? 네네. 알아요. 예, 예. 네. 여기가 이제 기름역 근처고요. 여기 미아 네네. 사거리 쪽이 있습니다. 근데 네네. 제가 보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 드리기는 좀 시간상 곤란하고요. 이 네네. 주변에 장인 뉴타운도 있고요. 기름 네네. 미아 뉴타운 뭐 등등등 신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네네.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금액대에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요 네. 지금 월곡동 요쪽에 보면 두산 위부도 있고요. 네. 여기 그 레미안도 있고 그래요. 네네. 저 창문여고 있는 근처에 네네. 뭐 제가 뭐 여기 특정 지역을 뭐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이쪽 지역의 네네. 아파트가 그 정도 가격대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아파트예요. 네네. 연차도 조금 뭐 한 10년 차에서 한 15년 뭐 이 정도 됐고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면서 얘가 평지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네. 동북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저평가로 보이거든요. 네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네네. 얘가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오른쪽으로 지금 장인뉴타운이 막 개발되고 있고요. 왼쪽으로는 지금 미아 기름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냥 기존 아파트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조금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입지 여건이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 정도 아, 네. 금액대로 가시기에. 그래서 네네. 동서운동 그 한진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거기는 만약에 가시게 되면 전세로 가시고 이런 네. 데를 뭐 사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아, 들어요. 한 네, 가지 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이쪽으로 네네. 좀 더 가면 그 상월공역 근처에 동아 아파트라고 또 있어요. 네네. 예, 얘도 뭐 십몇 년 됐는데 이런 아파트들도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역세권에 네네. 바로 위치하고 있고요. 장인뉴타운하고 붙어 있는데 아까 좀 전에 제가 그 위례 쪽하고 설명드린 거 들었나 모르겠는데 자, 네. 장인뉴타운이 보면 지하철이 없어요. 여기 네네. 뭐 이쪽 근처 4구역, 6구역 뭐 한 10구역 요런 데는 그 가까운데 요 네. 안쪽으로는 지하철역이 없어요. 그런데 네네. 새 아파트라고 뉴타운이라는 이유로 가격이 세거든요. 그런데 네. 비해서 얘는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얘 그 이쪽 옆에 단지하고 같이 가게 가지는 않겠지만은 요 네. 안쪽하고는 좀 경쟁해 볼 만해요. 역세권이라. 그래서 네네. 이런 것들이 얘네들이 조금 저평가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좀 네네.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요 인근 지역이라. 네. 그래서 여기 네. 한번 발품 한번 팔아보시고요. 주거 환경 네네. 한번 따져 보세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예, 집을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자들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문자들 도착하고 있는데요. 성동구 성수동에서 문자 지금 보내주셨거든요. 요 문자 좀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82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성수동 이 지구를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매수 시점, 매수 타이밍에 대한 궁금증도 안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매수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언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 시점 좀 잡아주시는 거 어떨까요? 네, 일단은 문자 주신 곳이 이제 성수동인데 뭐 성수동 지역에 뭐 많은 분들이 서울에 계시면 알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그 매수하는 건 좋고요. 지금서부터 올해 안에 매수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성수동이 이렇게 전략정비구역이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 2, 3, 4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구역이 지금 속도가 제일 느리죠. 그래서 이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건축심의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또 여기도 1구역도 그 다음에 지금 건축심의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고 또 3구역 같은 경우도 뭐 얼마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만 아직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왜 올해 좀 그 타이밍을 잡아서 매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도 곧 내년 3월 안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매매를 좀 보면서 또 조합원들 동의 추이를 좀 보면서 매수를 적극적으로 임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일몰제라고 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몰제라는 거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면 집권으로서 지역이 해제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수동 지역 자체가 과거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2010년도 초기 때문에 그 당시에 2011년도인가 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2012년 1월 이전에 구역 지정을 받은 곳들은 내년 2020년 3월 이전에 그 다음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않으면 지역 자체가 일몰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이 구역이 해제가 된다면 1, 3, 4구역만 가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해제될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이 구역 지금 좀 잘해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매수 타이밍 올해 안으로 좀 잡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입지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입지로 봤을 때 성수동 지역 자체 뭐 과거 지금 한강변의 개발 계획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한 50층까지도 질 수 있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속도는 지금 다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런 일몰제 적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업을 더 촉진시키는 이런 또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매수 시기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올해 정도로 올해 안에 뭐 가능하면 상반기 뭐 한
끝나는 시점, 여름 시점 요 안에는 어떤 추이가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베테랑 전문가와 함께 이 시간 통해서 알차게 해결해 나가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연결된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습니다. 아, 네. 예, 어느 점 궁금하세요? 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매도를 해도 되는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어디에 지금 살고 계실까요? 경기도 의정부시 금호동이요. 금호동이요? 금호동 어떤 거 지금 살고 계세요? 주공 아파트? 그린빌 1단지. 그 주공 그린빌 1단지? 1단지. 예, 아, 여기 몇 평일까요? 29평. 29평. 네. 좋습니다. 아, 의정부 금호동에 있는 주공 그린빌 29평이고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매도를 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예, 알아보도록 지금 매도해도 하겠습니다. 괜찮은지. 지금 매도해도 괜찮은 건지 그래요. 시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고요. 궁금증 또 있으시면 여쭤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그 거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 연세로 있다가 자가로 네. 산 지는 지금 4년 정도 됐어요. 4년요. 네. 가격은요? 안 올랐죠? 네. 너무 안 올라요. 안 올랐죠? 예, 그래서 안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아, 네. 이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만약에 매도하면 어디 다른 방법은 생각은 해보셨어요? 방법이 이거 매도를 하고 네. 특별 공급하는 걸로 그 네. 무주택자로 있다가 청약을 하고 싶거든요. 나중에요. 무주택을 네. 유지하면서 네. 아, 예, 특별 공급. 네. 알겠습니다. 그 뭐 전략이 나쁘지 않네요. 근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그죠? 네. 일단 무주택을 해놔야 되니까 일단은 뭐 그런 전략이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그게 어렵다 그래도 요번 조정기라든가 이럴 때 조금 좋은 데라면은 집을 만약에 사실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올해 안에 좀 네. 그런 걸로 한번 그 스터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결정드리고 매도 당연히 해야죠. 지금 4년 거주하셨는데 가격이 안 올랐으면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 안 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네네. 예, 그래서 의정부 지역이 일단은 제가 지도를 조금 넓게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의정부 지역 자체가 뭐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아가지고 괜찮은 곳이긴 한데 뭐 생활 편익이라든가 모든 것 다 나쁘진 않아요. 의정부라는 이런 지역 자체가. 문제는 뭐냐면 서울하고 접근성이 좋은데 서울이 이 위쪽으로 이 도봉구하고 뭐 강북구 이런 지역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파트가 이렇게 세지가 않은 지역이란 얘기죠. 가격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구태여 여기 의정부까지 이렇게 안 나가도 이쪽 안에서도 조금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면 서울에 거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의정부 쪽 수요층들이 저 강서나 강남 뭐 강동 이런 데서 오지 않거든요. 결국 여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오는 수요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이렇게 급하게 끌어들일 만한 여건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가격이 안 오르는 거고요. 앞으로도 안 올라요. 네. 안 오르는 거고 최근 몇 년간 서울은 중심 지역들은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네, 뭐 맞아요. 좀 더 내려서 노원구만 해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네. 의정부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고요. 수요층과 인근 지역들이란 얘기고요. 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뭐 장점도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장점은 뭐가 있어요? 지금 7호선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연장 네, 노선. 그죠? 7호선 들어오는 건 아세요? 네. 예, 그리고 뭐 또 뭐 있어요? GTX 신호선? 예? GTX 신호선 들어오잖아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이 언제 될까요? 시간이. 이거 아마 예상대로 걸릴 것 해서 착공 들어가서 한다 그래도 최하 5년은 걸릴 거고요. 얘는 뭐 8년, 10년 정도 봐요. 그러면 이런 거 기다리면서 이거 지금 4년 동안 안 올랐는데 이거 기다리면서 계속 가지고 있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런 이유들이고. 자, 그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얘는 나이를 점점 먹어가요. 금호지구는 이쪽인데. 문제는 이쪽으로 좀 더 가다 보면 이 지금 그 민락 2지구 지금 막 공급했잖아요.
맞아요. 예, 밀락 2지구도 지금 공급해서 새 아파트가 엄청 생기고 있고요. 요 고산지구도 있어요 또. 또 이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또 위로는 옥정지구잖아요. 옥정 신도시. 네, 맞아요.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들어올 시점에는 나는 벌써 연차는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면 혜택은 얘네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물론 그걸 바라면서 여기를 뭐 투자를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향후에 시간이 바뀌더라도 내가 혜택을 보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이 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을 유지하면서 특별 공급을 하는 이런 작전 나쁘지 않고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조정기 때 조금 서울 안쪽으로 들어와서 만약에 의정부에서 거주해야 되면 여기서 임대 거주하셔도 돼요. 그리고 집은 조금 더 가치 있는 곳에 중심권에 있는 데서 사놔도 되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런 그리고 한 가지 더 전략으로 여쭤봐도 돼요? 예, 간략하게. 간략하게 지금 현재 8천만 원이 있는데 8천만 원. 이걸로 혹시 서울에 투자하고 싶은데 서울에요? 지역을 좀 좁혀주셨으면 너무 넓어서. 네. 자세한 가능한지. 내용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번 오시면 제가 특별 상담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근데 네. 8천만 원 정도를 갖고요 투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조건 갭 투자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목표를 8천만 원 투자로 뭐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5천만 원 투자한다. 그러면 한 2, 3천 이 정도를 몇 년 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좀 확실하게 보일 만한 곳들 그거는 좀 중심 지역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시장 흐름이 그 단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소형 주택 시장은 아직 안 오는 곳들도 많아요. 중심이면서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투자 금액도 적고 또 차액도 뭐 한 2, 3천 정도 상황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세미나 때 한번 오시고 아니면은 방송 후에 전화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말씀 매도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궁금증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잠시 뒤에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에서 많은 정보도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맞춤 상담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세미나도 참석하시고 또 궁금증 있으면 이 번호로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풀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상담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풍락동, 예, 풍락극동 아파트 25평 그 실거주 목적으로다가 예. 매수하려고 하는데 향후 전망이 어떤가? 예, 좋습니다. 자, 지금 매수 전에 전화하셨고요. 예. 예, 잘하셨어요. 이곳 괜찮은 전망 있는지 그리고 또 매수한다면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예. 부분도 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역시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그 풍납동 저 극동 아파트 저기 뭐 한강 극동 뭐 극동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입구에 있는 거 쌍용 옆에 있는 거 그거 얘기하잖아요. 예, 예, 풍락극동. 이 풍납 극동. 예, 좀 예. 시티 극동도 있고 여기 극동이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요거를 실거주로 하시려고 지금 25평을 보고 계시는데 예, 예. 자, 이쪽을 보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쪽 근처에 거주하세요? 그 자녀들이 네. 그 롯데월드 그 부근에 회사가 있어가지고 예. 그 자녀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돼서 그 집을 좀 알아보려고. 예, 알겠습니다. 자, 25평 지금 가격은 좀 알아보셨나요? 한 6억 7천에서 한 7억 정도 조금 넘거나 그 정도거든요. 그렇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자녀분들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사주시려는 것 같잖아요. 예. 네. 저는 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아요. 가격은 좀 올랐죠. 지금 몇 년 예. 사이로 보면은 과거 시세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어느 지역이든지 다 올랐기 때문에 근데 가격이 오른 게 그 이유 없이 거품으로 올랐냐 아니면은 이게 그 정상적인 가격으로 좀 다른 지역하고 비슷하게 뭐 어깨를 맞추면서 올랐냐 이 차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거품으로 오른 가격은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래서 뭐 인근에 뭐 이쪽 거주를 하시면 좀 아시겠지만 뭐 파크리오도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엘스도 있고 리센치 있고 잠실권의 아파트들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같은 송파구긴 한데 송파구에 좀 맨 위쪽으로 위치한 풍납동이거든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에 대해서 단점은 일단 이 풍납동 지역 자체가 조금 연차들이 된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파트 연차가 조금 문제가 되고요. 예.
좀 오래됐잖아요, 아파트가. 예. 예, 이제 조금 오래된 구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차가 문제고. 87년도, 예, 87년도에 거의 한 30년 돼갈 겁니다 아마,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어떤 잠실권이라든가 뭐 이런 데에 비해서 좀 생활 인프라가 조금 약해요. 예. 요 두 가지거든요. 근데 예. 요 단점에 비해서 장점이 너무 많아요. 뭐냐면 예. 일단 역세권의 평지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이 잠실권 어떤 생활권도 바로 인근 지역이고요. 일단 뭐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은 당연히 좋은 거고요.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송파구라는 겁니다. 송파구. 송파권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요 정도 가격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연차 이런 걸 고려하더라도 좀 좋은 가격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자녀분들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나쁘지 않고요. 다만 이제 연차가 오래돼서 뭐 이제 재건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지역들의 좀 문제점들이 여기 풍납동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좀 높아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 가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또 지금 앞으로 어떤 네? 1차 진단은 통과를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 재건축을 한다면은 제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진행이 되는 것도 여러 가지 절차상 좀 복잡한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추가로 내야 될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내 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그러면 늘어난 세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거 계산해 본다 그러면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녀분들이 들어서 실거주로 하는 측면을 보고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좀 잘 초기 단계에 진행이 잘 된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장점이잖아요. 그때쯤 돼서 또 갈아타는 전략을 세울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이 정도 가격 가성비로는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네. 경기 안산시 고잔동에 고잔동이요? 예, 네네. 롯데 골드파크 33평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유하고 있거든요. 고잔동 무슨 파크요? 롯데 골드파크요. 롯데 골드파크. 골든파크. 롯데캐슬. 롯데캐슬이요? 예, 캐슬 골드파크. 네. 근데요. 요게 33평 작년 12월에 입주했거든요. 네네. 그래 지금 세를 주고 있는데 향후 전망이 어떨까? 세를 얼마에 주셨어요? 지금 월세를 주고 있습니다. 5천에 100이요. 5천에 100이요? 예. 예. 이거 지금 사셨다 그랬나요? 작년에? 조합원, 예. 조합원이세요? 예. 제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래서 좋아 보이지 않고요. 예. 5천에 100이면은 지금 매매가 얼마가요? 여기 뭐 한 5억 안 가죠? 예, 5억 조금 빠져요. 5억 정도 가나요? 그 계산해 보면 5억, 지금 5억. 단순 계산해도 지금 수익률 100만 원 수익률을 이렇게 따져 본다 그러면 3%가 안 되거든요. 2.만 몇 프로 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튼 첫 번째로는 월세를 받는 거는 아파트는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익형 부동산이라 그러면 이 월세가 좀 더 높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그 가격이 있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3% 전후밖에 안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그 수익률도 별로 안 맞고요. 만약에 월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경우냐면 향후에 이 아파트가 가격이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 그때까지 월세를 받으면서 이렇게 기다리는 차원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월세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앞으로 가격 상승할 여력이 이렇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뭐 좀 매도 향후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조금 매도 작전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작년 이거 입주했잖아요. 입주하고 지금 어려움을 취하는 게 뭐냐면 요 중앙역 근처에도 여기 힐스테이트도 있고 여기 뭐 푸르지오인가요? 뭐 그것도 입주했죠 작년에. 예. 아시나요? 뭐 그 조합원이시니까 예, 아시겠네요. 알고 예, 뭐 성포동 여기 푸르지오도 있고 지금 작년에 입주를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위에 가면 올해 또 이 초지역 근처에 여기 푸르지오 단지 한 4천 세대 입주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신규 아파트가 입주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고잔 주공단지라든가 이 지금 뭐 여기 군자동이라든가 지금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네. 새 아파트라고 해서 크게 내가 장점을 보일 만한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 중앙역 근처에 있는 요 단지들은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건 사실이죠. 신안산선에 대한 이 중앙역이 있으니까 이런 건 있는데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새 걸로 인해서 이렇게 강점을 보일 만한 향후 몇 년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지도를 좀 넓게 보면 이 안산이라는 데가 장점도 신안산선도 있고 뭐 좋은 게 많잖아요. 최근에 뭐 부천 소사 원시선도 개통이 됐고 그래서 좋긴 한데 그거에 맞춰서 공급도 되게 많아요. 이 안산이 자족 기능이 좀 돼 있는 지역인데 반월하고 시화공단이 있어서 이 왼쪽으로는 또 배고 또 신도시 생겼죠. 또 위쪽으로 해서 시흥시청 근처로 해서 또 여기 그 뭐 여러 가지 지구들 개발 계획이 또 있는 좀 생기고 있고요. 목감 지구도 있고 또 그 위로 가면 광명 뭐 이런 등등등 서울로 올라오면서 서울로 내려오면서 뭐 이렇게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또 안산 밑으로는 아시겠지만 한양대 밑으로 해서 송산 택지개발지구를 또 하는데 잘 안 되잖아요 거기도. 예. 이래서 전반적인 그 광역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어렵고 두 번째로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저 최근에 공급이 많고 이 자체적으로 수요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올 만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보유하고 계시는 의미가 조금 없어 보여서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매도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도움을 좀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그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